집중 분석 준비했습니다. 올해 첫 미국 FOMC 회의가 열렸습니다. 예상대로 금리 동결, 4차례 금리 동결입니다. 이제 시장의 시선은 5월이냐, 3월이냐, 금리 인하의 시작이라는 물음표가 3월의 가능성이 좀 더 축소됐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을 했습니다. 자, 조기 금리 인하론 전망이 가득했는데 이번에 성명서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오늘 미국 현지 연결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버 유사나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성명서의 변화 분명히 좀 주목해야 할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로 파월 의장의 발언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요. 일단 개인적으로 가장 크게 정리를 하자면 생각보다 좀 중립적인 부분들이 좀 많았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조금 더 쏠리지 않은 발언으로 데이터를 많이 보고 가야 된다라는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간단하게 오늘 나왔던 발언들 조금 정리를 해본다면 FOMC 성명서에서는요.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선언을 했다라는 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은행은 안정적이다라는 문구가 빠졌습니다. 동시에 지금 높은 신용 정권이 경제에 부담을 준다라는 문구도 동시에 빠졌는데요. 물론 이런 부분들이 은행이 불안정하다라는 의미는 아니겠지만 과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도를 주고 어느 정도 변화를 줬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를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2%에 확실하게 도달한다는 확신 없이는 금리 인하를 계획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며 대차대조표를 축소를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코멘트가 없었습니다. 다만 파월의 연설에서 이후에 대해서 좀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연준은 최대 고용 그리고 가격 안정 그리고 장기 금리 안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다라고 FOMC 성명서에 나왔고요. 그리고 파월 연설에 관해서는 어차피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중립적으로 지금 당장 우리의 시장에 대해서 우리 경제에 대해서 자신감은 있지만 더 큰 자신감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당장 굿 데이터, 좋은 데이터들이 있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그레이트 데이터들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하고요. 3월에 금리 인하를 하는 것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할 만큼의 자신감에 도달하는 것은 3월 달에는 도달하지 못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회적으로 3월의 금리 인하가 어려울 것에 대해서도 선언을 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연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실한 자신감을 좀 느낀 것은 없었다라고 좀 우회적인 발언을 했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3월은 물 건너갔고 5월 금리 인하가 가능한 건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궁금하기도 한데요. 금리 인하를 두고 중구난방 흩어진 시선에 대해서 어느 쪽이 좀 더 가깝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올 한 해에는 몇 차례 정도 금리 인하가 좀 가능하다라고 예측하십니까? 일단은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요. 애초에 저는 굉장히 낮은 가능성으로 거의 뭐 0%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고요. 다만 우리들이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파월 연설에서 이제 양적 긴축이라고 하죠. 이제 대차대조표 축소가 지금 연준이 진행 중인데 QT라고 하죠. 이 QT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안에서 요거에 관해서 연준 멤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3월 달에 이 QT에 대해서 줄이는 것에 이제 연준이 채권량을 시장에 내놓는 거에 대해서 줄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볼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QT를 줄인다라는 게 결국 3월 달에 이야기를 해보고 5월 달에 실행을 하게 될 경우 아무래도 금리 인하 시기는 5월보다는 조금 더 6월에 무게감이 실리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 7월에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경우는 선거 기간과 겹치기 때문에 물론 사실 연준이라는 집단이 결국 정부에 휘둘리는 존재는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뭐 금리 인하를 7월 달에 안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6월 달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 시기가 5월 달보다는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되네요. 내일이면 미국에서는 또 1월에 고용보고서도 발표가 되는데 월가의 예상대로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기준금리의 변화에 대한 힌트 어떻게 얻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내일 나오는 노동지표에 따라서 사실 오늘 파월이 얘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라도 실업률이 치솟았다면 우린 금리 인하를 했을 거다.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치솟았다면 우리는 금리 인상을 더 하거나 금리 동결을 더 오래 한다라는 얘기를 했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 연준 입장에서는 일단 기본적인 예상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흘러갈 것 같다. 이미 몇 번 얘기했지만 파월이 자기 경제에 대해서 현재 미국 경제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라는 표현을 쓰기는 썼거든요. 근데 충분히 자신감이 있는 건 아니지. 일단 예상 자체는 뭐 연착륙에 가까운 예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안에서
사실 뭐 이번에 나왔던 뭐 졸트 직장 창출 데이터는 예상보다 잘 나왔지만 우리들이 좀 염두에 둬야 되는 건 사실 이 졸트 직장 창출 데이터가 잘 나온 건 12월입니다. 1월 들어서는 많이들 오늘 소식 들으셨겠지만 오늘 뭐 UPS에서 12,000명을 감원하고 페이팔에서 1,900명을 자르고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1,500명에 해당하는 인원을 자르는 등 빅테크의 감원 소식들이 1월 동안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에 따라서 오늘 나왔던 ADP에서 나온 비농업 고용 지표가 예상치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실 1월 달에 나오게 될 여러 노동 지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저번에 나왔던 12월 데이터보다는 조금 더 악화된 상태로 실업률이 올라간 상태로 직장 창출이 줄어든 상태로 보고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기도 합니다. 네. 올해 인하가 적절하지만 인플레이션을 계속 주시할 것이다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하면서 이제 3월에 금리 인하는 좀 물 건너간 것 같고 앞으로의 이제 파월 의장이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발언으로 확실시 되면서 지난번 12월에 FMC에서 좀 더 비둘기적인 성향보다 이번에는 조금 더 매파적인 성향이 좀 더 강하지 않았나라는 좀 분석입니다. 자, 금리 결정들 한번 살펴봤고요. 사실 이제 오늘 밤에는 애플과 아마존, 메타 실적 발표도 주요해 보입니다. 사실 실적 발표보다 더 중요한 게 실적 발표 이후의 주가 흐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이유가 MS와 알파벳 바로 실적이 나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주가가 급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밤에 실적 발표의 관전 포인트는 좀 어떻게 돼야 될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사실 말씀해주신 기업들의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를 빼고는 다들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가 굉장히 잘 나왔지만 어떻게 보면 구글의 어닝 중 가장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광고라는 지표에서 예상치를 소폭이나마 0.5빌리언 달러 정도 하회를 했거든요. 결국 이 소식으로 인해서 구글이 어닝이 잘 나올 거다라고 생각한 선반영이 좀 무너져 내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AMD 같은 경우는 사실 어닝들이 뭐 사실 좀 잘 나왔지만 가이던스가 좀 잘 안 나왔습니다. 사실 인텔에서 어닝에 대한 가이던스를 내면서 먼저 우려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계절성으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 매출이 줄어들 거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었는데 이게 AMD에도 똑같은 문구가 들어갔거든요.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앞으로 아무래도 서버 관련된 수요가 줄어들 것 같다. 계절성 문제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픽 카드 수요가 좀 메꾸긴 하겠지만 전쿼터와 비슷한 어닝을 발표를 할 것 같다라고 언급을 넣었고요. 게이밍 관련돼서 그래가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여러 매출 관련해서 전 쿼터보다 부족한 것 같다라고 MEMD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오늘 어닝이 조금 안 좋았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이런 부분들에 덧붙여봐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구글에서 광고 관련된 매출이 줄었다는 건 메타 쪽에서도 광고 관련된 매출이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았겠죠. 그 덕에 오늘 메타나 여러 가지 광고 관련된 기업들의 어닝이 떨어졌고 사실 좀 여러 가지 은행들의 어닝도 오늘 소형은행주들의 어닝이 좀 나오게 됐는데 소형은행주 어닝이 하나가 무너지게 되면서 NYCB의 어닝이 무너지게 되면서 전체적인 은행주들의 움직임도 좀 좋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을 관련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아무래도 전체적인 지금 흐름세를 봤을 때 이번에 어닝 자체는 나쁘지 않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문제는 메타도 그렇고 가이던스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봅니다. 아무래도 애플도 사실상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가 사실 좋지 않은 부분으로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특히 중국 관련된 매출로 인해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우려를 조금 더 자아낼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이 좀 들게 되네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AMD 등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시총이 거의 250조 원 증발이 되었기 때문에 M7이 이제 시장 랠리를 이끌까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퀄컴도 한번 봐주실까요? 네, 퀄컴 같은 경우는 오늘 어닝 발표를 했는데요.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매출과 EPS, 가이던스까지 다 나쁘지 않게 나오면서 오늘 장외에서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자, 일단 퀄컴 같은 경우는요. 오늘 매출이 9.92빌리언 달러가 나와주면서 예상치였던 9.49빌리언 달러보다 높은 수치가 나왔고요. EPS도 2.75가 나오게 되면서 예상치였던 2.37보다 잘 나왔고 가이던스도 예상치의 하단치가 일단 예상치의 평균치가 사실 예상치 가이던스의 평균치가 예상치보다 높게 측정되는 2.3이 나오게 되면서 예상치가 2.25인데 비해서 EPS가 높게 나왔고요. 매출은 예상치였던 9.3빌리언 달러와 동일하게 나오면서 퀄컴의 어닝 일단 기본적으로 예상치를 비트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각자 브레이크다운이 있었는데요. 특히 QTL 쪽이 예상치보다 높은 1.5빌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매출이 나오게 되면서 이번 네. 퀄컴 어닝의 상승세를 좀 이끄는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예, 집중 분석 FMC의 결과와 파월 의장 분석해봤습니다. 미국 현지 연결했습니다. 유튜버 유산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1시간 바쁘게 들어갔습니다. 주요한 내용들은 다음 프로그램에서 함께 하시죠. 글로벌 직스 내일 뵙겠습니다.